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의 산에서 불씨를 지피는 기적이 시작됩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 바제앙 마을,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국 고맙습니다. 마을의 한 교사가 감격에 차 말합니다. 밤이 내린 히말라야 바제앙 마을, 유일한 간호사 레아는 등유 램프 아래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녀가 가진 건 작은 불빛뿐. 하지만 마을을 찾아온 낯선 한국인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아 샤르마, 올해 24살입니다. 카트만두의 국립간호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도시 병원 취업도 가능했지만 저는 다시 이곳, 제 고향 바제앙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위치한 외딴 마을입니다. 아름다운 설산 아래 있지만 해가 지면 곧 의료 사각지대가 되는 곳이죠. 어릴 적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동생이 밤중에 갑자기 고열로 경기를 일으켰어요. 부모님은 당황해서 저를 안고 마을 보건소로 달려갔지만 전기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등유 램프 하나로는 제대로 된 진찰조차 어려웠죠. 결국 동생은 새벽이 되어서야 열이 내렸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늘 고향 마을을 생각했어요. 현대적인 병원 시설에서 실습할 때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이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동기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좋은 조건의 카트만두 병원들을 두고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시골로 돌아간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오늘은 제가 돌아온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마을 보건소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낡은 벽, 깨진 창문, 그리고 의약품이 부족한 캐비닛.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전기가 없다는 점이죠. 야간 진료는 불가능하고 백신도 제대로 보관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 마을 어르신이 찾아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레아가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 마을에도 희망이 생겼어. 그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이곳에 전기가 들어올 그날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바제앙 마을. 히말라야 설산이 품은 아름다운 고향. 하지만 해가 지면 어둠에 잠기는 이곳에서 저는 빛을 찾아가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희망이라도 되기 위해서요. 첫날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 아래 마을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별들만이 유일한 빛이었죠. 언젠가는 이 마을에도 별처럼 빛나는 전구들이 켜질 거야.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작은 보건소에서의 하루는 해 뜨기 전부터 시작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유일한 빛이니 해가 잘 보이는 시간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봐야 하죠. 환자들은 이미 새벽부터 줄을 서 있습니다. 모두들 해가 지기 전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어제는 정말 힘든 날이었습니다. 낮에는 10명이 넘는 환자를 보고 해가 진 후에도 갑작스런 응급 환자가 찾아왔어요. 등유 램프 하나가 전부인 진료실에서 아이의 상처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램프 빛은 너무 어둡고 불안정해서 제대로 된 처치가 불가능했어요. 결국 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입에 물고서 간신히 봉합을 마쳤죠. 백신 보관도 큰 문제입니다. 전기가 없으니 냉장고를 돌릴 수 없고 아이스팩으로 임시 보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도착한 소아마비 백신은 이미 효력이 의심스러워요.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밤이 되면 보건소는 완전한 어둠에 휩싸입니다. 한밤중에 독사에 물린 12살 소년이 실려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폰 플래시와 촛불로 응급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살았지만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아이가 조심스럽게 찾아와 물었어요. 레아 누나, 우리 마을에도 전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순수한 눈빛에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그럼 꼭 그렇게 만들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실망을 겪었다고 합니다. 해외 단체들이 와서 큰 약속을 하고 떠나곤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없었다고 해요. 전기 공급은 늘 언젠가의 이야기였습니다. 노인들은 체념한 눈빛으로 우리는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았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카트만두의 대학 친구들에게 연락해 태양광 패널에 대해 물어보고 국제의료단체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답장조차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했어요. 등유 램프 아래서 환자 기록을 정리하던 어느 저녁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레아, 내일 중요한 손님들이 올 거야. 네팔 정부와 함께 오는 외국 기술팀이래. 이번엔 뭔가 다를지도 모르겠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한 번의 실망일까? 아니면 진짜 변화의 시작일까? 그날 밤 등불 아래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마을에 빛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니까. 이튿날 아침 마을에 이상한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마을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진료 준비를 서둘러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로 울려 퍼지는 소문이 들렸어요. 외국인들이 왔다. 이번엔 한국이래. 처음엔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일본, 유럽,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다 떠났던 마을이니까요. 약속은 많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건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에 도착하니 검은 머리의 아시아인 몇 명이 지도와 도면을 펼쳐놓고 마을 어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조끼에는 한국어와 네팔어로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30메가와트 규모의 수력 발전소, 130km에 이르는 송전선로, 그리고 도수터널과 친환경 설계까지. 이전에 왔던 다른 팀들과 달리 그들은 구체적인 숫자와 일정, 그리고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김정훈이라는 이름의 팀장이 네팔어 통역을 통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시설만 짓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곳의 미래를 만들러 왔습니다. 그의 말은 약속이 아니라 확신처럼 들렸어요.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병원과 보건소에 전기가 언제쯤 들어올까요? 야간 응급진료와 백신 보관이 시급합니다. 김정훈 팀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질문을 듣더니 곧바로 대답했어요. 최우선 과제로 의료시설에 임시 발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2주 안에 가능할 겁니다. 이장님은 비관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약속이 있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소. 이번엔 다른가요? 김정훈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한국팀은 보건소를 방문했어요. 그들은 꼼꼼하게 시설을 살펴보고 필요한 것들을 메모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의약품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백신을 관리하세요?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기 없이는 한계가 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떠나지 않을까? 실제로 뭔가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들이 많았지만 저는 왠지 이번엔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팀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한국 기술자들이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측량 장비를 들고 산으로 향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마을 사람들은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번엔 정말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요. 아이들과 환자들에게 진짜 희망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기술팀의 숙소를 찾아갔어요. 통역사를 통해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제가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곳 사정을 잘 알고 의료인이기도 하니까요. 김정훈 팀장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에요. 우리 팀에 현지 의료인이 필요했는데 레아 씨가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팀과 마을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팀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설명회를 열었어요. 저는 의학 용어와 기술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점차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아이들은 한국 기술자들을 따라다니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냈어요.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나타났습니다. 가파른 산악 지형 때문에 장비 운반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한국팀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마을의 당나귀들을 활용해 자재를 운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직접 짐을 나르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죠. 경사진 절벽을 따라 하루에 몇 미터씩 송전탑을 세우는 작업은 말도 안 되는 도전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하루도 쉬지 않고 산을 깎아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함께했죠.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사람들도 하나둘 작업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산 중턱에서 작업 중인 현장을 방문했어요. 한국 기술자 중 하나인 김민수 씨가 마을 청년들에게 측량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모습을 신기한 듯 지켜보며 과학 수업을 듣는 것 같다며 환호했어요. 기술이 교육과 연결되는 순간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발전소를 짓는 것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원리부터 간단한 전기회로 연결까지 실용적인 지식을 나눴어요. 특히 마을 청년들은 열정적으로 배웠고 그들 중 몇몇은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국팀은 임시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보건소의 구조를 살펴보고 가장 효율적인 전기 시스템을 설계했죠. 그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의료 장비가 무엇인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백신 냉장고와 기본 진단 장비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공사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모두가 이 변화에 익숙해졌어요. 매일 조금씩 진전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얼굴에도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한국팀과 마을 사람들 사이의 신뢰도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김정훈 팀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레아 씨, 이곳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밤에 아이가 아플 때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다는 무력감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약속드려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히말라야의 변덕스러운 기후가 시험을 던졌습니다. 계절풍 시즌이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작업 현장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특히 도수터널 공사 구간은 붕괴 위험에 직면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체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끝이야. 저들도 결국 떠날 거야. 실제로 과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외국 기술팀들은 안전을 이유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떠났었죠. 모두가 한국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팀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그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죠. 김정훈 팀장은 진흙 범벅이 된 모습으로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쳤어요. 포기란 없습니다. 이건 한국의 정신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즉시 비상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수터널 붕괴 위험 구간에는 임시 지지대를 설치했고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새로운 우회로를 개척했어요. 밤새 수로를 복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전기보다 먼저 사람을 살리자는 원칙을 세우고
의료 보급도 함께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팀은 카트만두에서 긴급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공수해왔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마을을 돌며 환자들을 돌봤어요. 산사태로 다친 사람들, 홍수로 피해를 입은 가정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등불을 든 사람들이구나. 폭우가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보건소에서 시름시름 앓는 노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흙투성이가 된 한국 엔지니어 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큰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 열어보니 의료용 태양광 발전기였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한 것입니다. 완전한 전력 공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걸로 기본적인 의료 장비는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보건소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LED 전구 몇 개였지만 그 빛은 마을 전체에 희망을 주었어요. 밤새 환자를 돌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렸던 순간이야. 계절풍 시즌은 2달 넘게 지속되었고 공사는 예정보다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집을 고치는 일도 도왔고 아이들에게는 간단한 한국어와 과학 수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비가 잠시 그친 날, 저는 김정훈 팀장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다른 팀들은 포기했을 텐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외국의 도움으로 일어설 수 있었죠. 이제는 우리가 그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차례입니다. 그게 진정한 발전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계절풍이 끝나고 마침내 맑은 하늘이 돌아왔습니다. 한국팀은 더욱 빠르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지연된 일정을 따라잡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마을 사람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아이들은 물과 간식을 나르고 어른들은 직접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정훈 팀장이 흥분된 표정으로 보건소를 찾아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임시 발전기를 설치할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이면 보건소에 정식으로 전기가 들어올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 한국 기술자들이 대형 발전기와 여러 장비를 가지고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전선을 연결하고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과정을 지켜봤죠. 해가 저물 무렵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김정훈 팀장이 제게 말했어요. 레아 씨, 스위치를 켜볼래요? 이건 당신의 꿈이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스위치를 누르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건소 천장의 전등에서 밝은 빛이 퍼졌어요. 순간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누군가는 감격에 겨워 울기도 했죠. 그 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변화의 시작이었죠. 보건소에 설치된 냉장고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백신이 안정적으로 보관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 장비들도 제대로 작동했어요. 마을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밤에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야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앞에는 전구빛에 이끌려 나방들이 날아들었어요. 모처럼 환한 빛 아래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밤중에 열이 난 아이를 제대로 진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인지 모릅니다. 한켠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동생아,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어. 어릴 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밤의 기억이 마침내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전기가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보건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환자 수는 2배로 늘었고 야간 응급 환자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냉장고에는 백신과 의약품이 안전하게 보관되었고 간단한 검사 장비도 작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눈빛에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한국팀은 이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보건소 직원들에게 의료장비 사용법을 가르쳤고 태양광 패널 유지 보수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더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라고 김민수 엔지니어가 설명했죠. 한편 본 발전소 공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송전탑이 하나둘 세워지고 수력 발전을 위한 수로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바제악 마을 전체에 전기가 들어올 거라고요. 어느 날 밤 김정훈 팀장이 보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레아 씨, 우리가 여기 온 건 단순히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죠. 우리 함께 더 큰 꿈을 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꿈인가요? 그날 밤 김정훈 팀장은 놀라운 계획을 들려주었습니다. 단순히 발전소를 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보건소 확장, 학교 컴퓨터실 설치, 그리고 마을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제앙의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작은 시골 마을들이 전기를 얻으면서 완전히 변화했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김정훈 팀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본 발전소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팀의 헌신적인 노력과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죠. 공사 기간 내내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두가 합심해 극복해냈어요. 마침내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발전소 시험 가동일, 마을 전체가 들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집 앞에 서서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보건소 앞에 서 있었죠. 해질녘 발전소에서 신호가 왔고 순간 마을 전역에 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자락을 따라 하나둘 전등이 켜지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마치 히말라야의 은하수가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광장에 모여 박수를 쳤어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꿈과 믿음으로 빛났습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춤을 추며 기뻐했고 노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죠. 평생을 기다렸던 순간이야. 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고 네팔 정부 관계자들도 방문했어요. 심지어 외신 기자들까지 찾아와 이 변화를 취재했죠. 그들은 이 모습을 히말라야의 기적, 한국이 만든 생명의 불빛이라 보도했고 관련 다큐멘터리는 전 네팔에 방영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후 마을의 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야간 수업이 시작되었고 보건소는 24시간 운영되었어요. 심지어 작은 가게들도 문을 열기 시작했죠. 과거에는 해가 지면 모든 활동이 멈췄지만 이제는 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보건 환경이었어요. 백신 냉장고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예방접종률이 크게 높아졌고 밤중에 응급 환자가 오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었어요. 일터에서 돌아온 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한 달 후 네팔 보건부 장관이 직접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보건소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런 모델이 다른 오지 마을에도 확산되길 바랍니다. 그의 말처럼 바제악 마을의 성공 사례는 다른 지역에도 희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보건소 앞 벤치에 앉아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왔어요. 그 아이는 제게 물었습니다. 레아 누나, 나도 커서 간호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물론이지. 이제 넌 밤에도 공부할 수 있잖아.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 그날 밤 창문을 통해 반짝이는 마을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기가 아니에요. 꿈과 희망, 그리고 가능성의 빛입니다. 한국이 가져다 준 빛은 이미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지 6개월, 바제악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팀은 단순히 발전소만 남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었습니다. 보건소에는 추가로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비상 상황에도 대비했고, 학교에는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생겼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청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떠나기 전에 마을 청년들에게 발전소 관리와 전기 시스템, 유지보수 방법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처럼 그들은 바제악 마을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죠. 가장 놀라운 제안은 카트만두 대학에서 간호학을 배우고 싶은 학생을 위한 장학금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매년 바제악 마을의 학생 한 명에게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는 소식에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에도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모성 사망률이 크게 줄었고 백신 보관이 안정화되면서 어린이 예방접종률이 90%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무엇보다 여성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면서 가사노동 시간이 줄었고 여성들도 저녁 시간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마을 경제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전기를 이용한 소규모 가공업이 시작되었고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여성 협동조합도 생겼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관광객들도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고 마을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죠. 한국팀이 떠나기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송별회를 준비했습니다. 전통 춤과 음식, 그리고 마음을 담은 선물들. 이장님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바제악 마을은 영원히 한국을 기억할 것입니다. 김정훈 팀장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발전은 여러분 스스로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시작을 도왔을 뿐이에요.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팀이 떠났습니다. 마을 전체가 나와 배웅했어요. 아이들은 작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다시 만나요. 라고 외쳤고 어른들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빛나는 마을과 사람들의 밝은 미래가 남았죠. 지금 저는 히말라야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밤하늘과 닮은 마을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빛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기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한국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에 밤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암흑에 잠겼지만 이제는 별처럼 빛나는 전구들이 마을 전체를 비춥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금도 야간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문해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작은 카페에서는 청년들이 모여 미래를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책을 읽으며 꿈을 키우고 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2명의 간호사가 더 합류했고 마을 청년들도 의료 보조원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졌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한국팀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한국-네팔 우정의 빛이라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고 매년 전기가 처음 들어온 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바제앙의 성공 사례는 주변 마을로 확산되고 있어요. 히말라야의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마을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빛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의 이름은 한국이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